안녕하세요. 부동산 메타 이명희입니다. 오늘은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싶었던 금수저 쪽박찬 이유라는 주제로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염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만 부각하다 보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나오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마저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실패 시 회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성공 사례에 우리는 현혹이 되어서 돈만 있으면 빌딩을 사서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왜 쪽박을 차는지 실패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싶었던 금수저 쪽박찬 사연인데요. 엄청난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경매로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현재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사례인데요. 대지에 약 500평의 허름한 건물이 있었던 물건입니다. 강남에 500평이나 되는 대지의 허름한 건물의 자녀들은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살아생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자마자 신축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데요. 때마침 200m 위치에 전철역이 추가 계획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위치다 보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면 강남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의 위치가 메인도로가 아닌 가지도로였다라는 것과 전철 준공보다 훨씬 빠른 준공이었다는 건데요. 이분들 생각은 전철 준공일보다 빠르게 건물을 지으면 전철 개통에 맞춰서 몰려오는 임차인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과 현실은 달라서 건물은 준공이 되었지만 건물 앞에서 지하철 공사가 여전히 번잡하다 보니까 장시간 공실로 이어져서 건축하면서 생긴 빚으로 결국엔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변 노후된 건물이 줄을 이루었고 그 지역 경제를 이끄는 상권이 영세한 상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물에서 제시하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들어올 업체들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계획이 성공하는 시대도 분명 있었습니다. 과거 1970년, 80년대에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영세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찾아가는 트렌드가 있었지만 분명 21세기는 변화했고 그 변화를 잊지 못해 트렌드에 맞지 않은 계획을 세우면서 실패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알아봐야 할 것은 상권이 얼마만큼 확장될 것인가, 그리고 주변 임차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구성된 임차인들은 어떤 이유로 진입하고 진출하고 있는가, 주변 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짓고자 하는 건축물 면적에 주변 임대료 평균 가격 30% 상향 계산을 한다면 신축 후 내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 건축을 함으로써 채무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계산한다면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은 비용의 건물은 짓지 않고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의 상속인들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주변 임차인들을 고려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건물의 외벽만 바꿔주기만 했어도 현금 흐름을 높일 수 있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화장실과 창 교체를 통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토지마다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축이 좋은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메타와 함께 하시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많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